저는 보면서 좀 답답한 것 중 하나가 요즘 메타버스가 핫하잖아요. 메타버스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투자금들이 몰리고 그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막상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차라리 저 돈 나에게 줬으면은 훨씬 잘 해낼 수 있을 텐데 왜 메타버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막 뛰어들어가지고 조지는 걸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야. 막 아깝더라고 많이. 저 지금 몇십 몇백억이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막상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물들은 없고 그냥 단순히 언론 플레이일 뿐인가 싶기도 하고, 차라리 그 돈 나한테 주면은 내가 진짜 메타버스가 뭔지 만들어서 보여줄 텐데, 아무래도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나이가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새로운 문화나 기술 그런 것들에 적응하기가 힘들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거 보면은 헛웃음밖에 안 나요. 제페토. 그 제페토 그 거의 뭐 10년 전 게임 그래픽 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또 그렇게 깨작깨작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거기에 진짜 몇십억 몇백억이 막 투자되고 있더라고, 제페토에. 그거 보면서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 월드 구현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은 거의 뭐 몇십 년 전 그래픽이랑 그런 퀄리티 같은 걸로 이렇게 월드 구현해놓고 막 그러던데 쉽지 않아. VR챗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기의 성능 차이는 있겠죠. 모바일이랑 PC의 차이가 있겠지. 근데 좀 그래, 그런 거 보면서 그것도 메타버스긴 한데 뭐랄까 퀄리티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약간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지금까지 인터넷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가 이것이 바로 인터넷인가 하면서 정말 놀라웠거든. 이건 혁신이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래도 미개해 보이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에서 살았으니까 사실상 망령입니다. 망령. 인터넷 망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지털 세상에서 바깥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메타버스가 뜰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뒷세계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를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 물론 굉장히 장기적으로 천천히 진행될 거예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천천히. 이 가상세계 있잖아,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는 인간을 통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우선 첫째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로깅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24시간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장소라고 여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레임을 씌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회적 커뮤니티나 그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프레임 같은 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주입시키는 게 굉장히 편해요. 즉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여기서. 지배자들이 정말 통치하기 좋은 구조가 될 거예요.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쪽이 대중화된다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올바른 통치를 받음으로써 세계가 좀 더 질서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겠지. 지금처럼 뭔가 혼돈스러운 세상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 다들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문제지. 이제 데이터의 독점을 상위계층이 한다는 거야. 이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에서 사용자의 모든 행동들이 기록되고 그 행동들이 디지털 데이터화 돼가지고 그 로그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이 그 최상위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기업이 하고 있는 맞춤형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세 발의 피해 불과해. 개개인한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또 집단 제어, 군중 제어가 또 쉬워지죠. 물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게 하겠지. 그래서 대결 구도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사이버 전쟁이 본격화되는 거죠.
지금 현대전이 그렇습니다만 정보전쟁이라고 하죠. 메타버스가 활성화된 세상에서는 그게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 SF 판타지 소설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거란 소리요. 지금도 물론 일어나고는 있고 그때 됐을 때 일반인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그래서 한 번쯤 꼭 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고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지. 오프라인 현실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룰 수 없는 현실의 제약이 있어서 고통받고 살다가 VR,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그것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루지 못하는 걸 이룰 수 있게 된다고. 근데 그와 동시에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 기득권을 다시 빼앗아올 수 있는 그 전환 구조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상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현실의 그런 것들은 거의 다 포기한 채로. 왜냐면 그것들을 이미 다 가상현실에서도 이룰 수 있으니까.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속으면서. 완벽하게 속으면 다행이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속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항군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런 존재도 나타날 겁니다. 해방자 및 구원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그런 레지스탕스 조직을 이끌어서 활동하는 그런 조직도 생길 거고 영화 같은 느낌이 될 겁니다.